요즘 들어서 최근까지는 드물었던 현상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쭉 보고 있으면 예상치도 못한 전략이 새로 생긴다거나 이걸 대응하는 다른 회사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신제품을 내놓으니까 유독 상황 변동이 큰 것 같은데요. 요즘은 특히 소형 SUV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트랙스가 큰 역할을 했고 KG 모빌리티도 티블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곧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한국잼이랑 KG가 공격수가 됐고 현대기아차가 수비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나는 공격수로 나갔다가 잘못된 전략으로 선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기아가 수비수로 긴급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로 적극적인 방어수를 펼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랙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돌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어가던 소형 SUV 시장에 다시 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랙스의 성공 요인을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가두면 안됩니다. 기술력의 트랙스를 가두는 순간 그 다음 전략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기술력을 뛰어넘는 마케팅이 트랙스를 살렸다고 하면서 이런 전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신차 효과를 더욱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전략이 참 놀라웠습니다. 2,052만원으로 관심을 끌고 풀옵션 가격도 취득세 포함 3천만원 언저리로 책정해버리면서 풀옵션으로 사도 저렴한 차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만들고 그래서 90%에 달하는 계약 건수가 상위 트림인 액티브랑 RS로 몰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때문에 비싼 차라고 완전 낙인이 찍혀버린 코나는 4월 한 달 동안 꽉 채운 판매량이 아닌 트랙스한테도 거의 따라잡히게 생겼고 5월부터는 트랙스가 증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2위 자리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대차그룹한테 남은 카드가 이제는 셀토스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신형을 보니까 셀토스가 진짜 중요한 카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연식 변경이 됐잖아요. 가격대를 보면 기아가 진짜 견제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 셀토스 판매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가솔린 2.0 모델이랑 가솔린 1.6 터보 모델인데 기존 모델이 취득세를 제외하고 2.0 가솔린 모델이 2,062만원부터 3,410만원 정도였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160만원부터 3,508만원까지였습니다. 이게 2024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거의 10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시작 가격이 2.0 가솔린 모델은 2,071만원,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170만원부터입니다. 풀옵션 모델도 각각 3,429만원, 3,528만원이고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가 오른 건데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현대기아차 전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제값받기라는 명분으로 차 가격을 기본 몇백 단위씩 올렸잖아요. 급이 다르긴 하지만 G90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450만원이나 올랐거든요. 트랙스의 주력 트림이 2,500만원 이상 하는 액티브랑 RS 트림인 것처럼 셀토스 주력 트림도 2,300에서 2,7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프레스티지 트림이거든요. 이 주력 트림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하고 패들 시프트를 기본화하고 모든 트림에 1열 시트 백포켓을 기본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모니터링 팩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추가하고 여러모로 상품성 개선도 나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10만원 내외로 올리고 시작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걸 최대한 피해갔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트랙스 그리고 곧 출시될 티블리가 없었다면 가격을 딱 이 정도로만 올릴 수 있었을까 싶다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댓글만 봐도 트랙스 효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트랙스한테 발목 잡혔다는 소리도 나오거든요. 이게 기아가 진짜 의도한 전략 전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건 그간 가격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럴 때는 가설을 세워보면 됩니다. 만약 셀토스가 지금까지 있었던 현대기아차 가격 인상 평균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올렸다고 생각해볼까요? 만약 실제로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셀토스의 시작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이 2,260만원, 가솔린 터보 모델은 2,360만원이 되는 거죠. 트랙스가 터보 모델이니까 터보 모델끼리 비교하면 시작 가격이 거의 200에서 3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현대기아차도 보면 가격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옵션을 넣어주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라서 이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판매량이죠. 3월 판매량을 보면 트랙스가 코나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코나랑 셀토스 판매량이 100대 정도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트랙스가 5일부터 인도가 시작됐고 아직 증산 전인 걸 감안하면 5월부터 판매량이 꽤 많이 오를 전망이라고도 했고요. 자, 만약 셀토스 가격이 가설만큼 올랐다면 여론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셀토스가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은 시작 가격이 트릭스랑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간 옵션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셀토스도 코나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나만큼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리고 판매량 순위 1위가 한 번에 확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긴장은 놓치면 안 되는 정도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만 보면 기아도 셀토스는 굉장히 조심히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진짜 이 여론이 좀 세게 판매량에 영향을 줘서 10대 20대 차이고 트릭스가 1위를 찍어봐요. 그럼 이 순간부터 여론을 뒤집기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당장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낮아졌다는 분석과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올 거고요. 특히 소형 SUV는 뭐가 중요하다? 근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소형차를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이상 비싼 차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소형차 라인업은 특히나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 좀 더 넓게 보면 웬만큼 옵션에 들어가도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는 차, 내지는 그냥 생각 없이 막 타고 다니기 좋은 차까지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독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중형차 이상이라면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비교적 마음 놓고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소렌토나 그랜저급으로 가면 마땅한 경쟁 상대도 없고 출시 예정인 경쟁 차종들도 빨라야 2024년 전후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소렌토 이상 정도면 오히려 비싸고 고급스러운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형 SUV는 비싸면 그냥 위급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소형차를 그 정도 돈을 주고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렴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나는 이미 가격이 상승된 채로 출시가 됐으니까 물 건너갔고요. 남은 수비수는 이제 셀토스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상승의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이번 연식 변경 가격도 옵션이 추가됐음에도 상승폭이 10만원 내외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르상 케이지도 이런 전력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오랜만에 르노코리아도 포함되는데요. 일단 한국 GM하고 KG가 소형하고 준정형 SUV 시장은 확실하게 잡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트릭스가 대표적이고 조만간 저렴해진 티볼리도 나올 거고 토리스가 또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당당하게 안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잘 통하는, 그리고 판매량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까지 챙겨갈 수 있는 대세 전략이 가성비라는 걸 계속 밀고 가면 점유율 상승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거죠. 대신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만약 이걸 간과하고 가격을 올려버린다? 물론 신제품이라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죠. 그런데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오른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보다 배로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죠. 약간 소비자들을 배신했다, 잘 팔리니까 그런 그렇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작 가격의 중요성과 가성비 트림의 중요성을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르노코리아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르노코리아는 이제 중형 SUV 쪽을 공략할 거라서 그렇죠.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신형 하이브리드 SUV가 빠르면 내년 중에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차가 딱 중형 SUV 라인업이잖아요.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렌토 같은 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들이 하이브리드가 또 주력 모델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모든 게 겹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형 SUV에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에 심지어 국내 생산이에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노코리아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모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하이브리드 때문에 비싼 거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비싸거나 저렴한데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소렌토보다 비싼 차로 낙인 찍혀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전략적으로 성공해서 르노코리아가 중형 SUV 라인업을 수비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선 거의 모든 라인업에 걸쳐서 선택지가 새로 생기는 거고 시장 견제 역할도 충분해지는 거라서 더 저렴하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일단 한국 GM하고 KG가 스타트를 끊었고 이 두 브랜드는 어차피 계속 신차가 나올 거니까 새로 참전하는 르노코리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한창 울란도, 크루즈, 말리부, SM6, QM6, 티볼리 이런 차들이 잘 나갈 때처럼 다양한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